원래대로 그 교재 목차로 가게 되면은 자, 경제론 보셔야 되는데 조금 자료 준비가 덜 돼 있어서 먼저 시장론 이런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론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일부 계산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얘기할 때 항상 계산 문제를 보통 버리시죠. 그래서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한 8문제 내외가 출제가 되는데 그중에서 한 4, 5문제는 정상적인 정신이라고 한다면 풀 수가 있어요. 다만 어려운 점은 시험 보실 때 맨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민법하고 부동산 학개론이라고 하는 것을 80문제를 약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삼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부동산 시장론의 오늘 주요한 주제, 자, 하나, 둘, 셋, 넷,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 이란 주제, 이게 이제 제일 쉬운 문제 형태가 될 테고,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미리 논의의 전제를 삼아야 되는 게 현실과는 아무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론상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접근할 테고, 정보위 같이 요건 이제 계산 문제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될 텐데, 이 아까 계산 문제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평가라고 하는 영역은요, 그냥 공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단순하게 접근해서 기억을 해 주실 것.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계산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전반적인 그림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공식을 외우는 데까지 외워보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대론이라고 해서, 자, 지대론, 도시공간 구조론, 부동산 입지론까지 다 묶어서 이제 외국 학자 이름이 겁나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되게 이제 될 것 같은데 만만치가 않은 파트가 바로 지대론, 도시공간 구조론, 부동산 입지론. 그래서 요 3가지 이론은 학자, 학설 이름, 그 다음에 키워드 한두 개 기계적으로 가셔야겠고, 다만 부동산 입지론 파트에서는 나중에 웨일리의 소멸 법칙이라든가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관한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요거는 당연히 풀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바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시장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주제 나오면 대단히 간단하죠. 그래서 주택시장 영역에서는 2가지 키워드, 주거 분리라고 하는 것과 주택시장의 여과라고 하는 것, 요 2가지 이슈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거 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아니야. 말이 복잡스러워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해서 이런 얘기지. 자, 형편되는 사람끼리 뭉쳐 사는 현상, 이걸 우리가 가르쳐서 주거 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소득층 주거지역하고요,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 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당연히 형편되는 사람끼리 뭉쳐 살겠죠. 아파트 값이 뭐 10억, 15억, 20억 이런 아파트 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이 그만큼 없는 분들 같은 마을에 같은 아파트에 몰려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은 고소득층끼리 뭉쳐 살게 될 테고,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끼리 뭉쳐 살게 되는 현상,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합니다? 주거 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거 분리가 뭐냐, 이런 것들은 유치해서 안 나올 테고요. 자, 그럼 이제 주거 분리의 효과랄까요? 자, 현상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이 고소득층이 자, 이렇게 뭉쳐서 살고 있고요. 그 옆 동네에 맞닿아 있는 동네가 저소득층이다. 요건 이제 어떤 경우를 생각하면 좋냐면, 아파트가요, 만들어진 지 한 30년쯤 됐다 싶시다. 그냥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데, 한쪽은 만들어진 지 30년, 한쪽은 만들어진 지 2년,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 고소득층 주거지역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이게 낡은 아파트가 있어서 더 낡았었어. 그래서 이걸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2년 전에 재건축을 했다. 그래서 형편 되시는 분들이 비싼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고소득층이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그 옆에 저소득층, 아직 자 30년 지나서 투자 목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분은 별개의 문제로 어찌됐든 간에 형편이 낡은 아파트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걸 우리가 고소득층은 고소득층끼리,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끼리 뭉쳐 사는 현상, 여기까지를 가리켜서 주거 분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험에서 논의의 쟁점이 되는 게 이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맞닿아 있는 지역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검토합니다. 해서
먼저 자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서 거래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인된다. 한편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에 있어서는 할증료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개념은 별건 없지요.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아파트 단지가 아까 만들어진 지 1년 된 고소득층 아파트가 있다. 그리고 자 지금 이제 만들어진 지 30년 된 저소득층 아파트 2개 단지가 맞닿아 있다. 자 그럼 이제 고소득층 입장에서는 자 좀 수준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뭉쳐 살고 싶겠지요. 자 그런데 가난하고 형편 어려운 아이들이 자꾸 이 동네에 와서 이쪽에서 놀이터에 놀고 있으면 불편해. 조금 불편해. 그걸 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좀 가난한 집 아이들이 자기 앞마당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자 단돈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이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아파트하고요. 좀 가까이 있는 아파트를 비교해 봤을 때 이 고소득층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고소득층 주택보다 다 할인돼서 거래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할인돼서 거래되게 된다. 자, 한편 저소득층 주거지요. 자, 이 지목내인데 자, 여기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아파트하고요. 고소득층 주택하고 바로 맞닿아 있는 아파트 2개를 비교를 하게 되면 바로 맞닿아 있는 아파트 이 아이의 경우에는 어떻다? 이 아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뒤에 정책론 파트에서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정의 외부 효과 해서 어떤 경제주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제3자의 이익을 주는 것 뭐냐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그 정원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안에 정원이라든가 이런 게 잘 꾸며져 있어. 그러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이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서 가까이 있으면 이 정원 등을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 그래서 저소득층 주택은 어떻다? 할증돼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게 된다. 이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이걸 하나 쟁점 주거 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증과 할인이라고 하는 거 해서 결과적으로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 입장에서는 부의 외부 효과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서 할인되어서 거래되게 될 테고 저소득층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할증되어서 거래가 된다 해서 첫 번째 출제생점 뭐 나오면 거의 다 맞춰야 되는 문제죠. 자,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주택시장의 여과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이 여과라는 개념을 논함에 있어서는 저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과지, 중학교가 아니야. 초등학교는 되겠다. 초등학교쯤 가게 되면 여과지라고 해서 뭐 비커가 있고 뭐 빨대 뭐 이런 게 이상한 게 있어. 그래서 흙탕물을 그 여과지에다 가로질러서 뭐죠? 거기다가 붓게 되면 점점 물이 맑아지는 현상. 이걸 우리가 여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과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저런 것도 있잖아. 뭐 다른 거 빼버리고 자, 지금 정수기라고 하는 개념이 다 여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독극물을 없애고 뭐 등등등 중금속을 제거하고 그래서 기본 개념 여과라고 하는 거. 여과라고 하는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거. 미리 전제가 되셔야 돼. 주택 여과 현상.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 주택 여과 현상이 진행이 되게 되면 주택의 질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자, 학개론 쪽은요. 용어가 조금씩 어렵습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 그런 특징을 보이죠. 어렵다기보다는 국어 문법이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과는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주택의 여과 현상이 진행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주택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의 쟁점 되겠고요. 자, 그럼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향 여과라는 개념과 상향 여과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하향 여과, 상향 여과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쟁점을 자, 쟁점을 갈 때 요건 아주 단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향여과 하자고요. 상향여과 상자. 요걸 우리가 비교하면 아마도 하향여과 하자는 저소득층을 얘기하게 될 테고
상향 여과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소득층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이게 논의의 전제가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향 여과는 어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하향 여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어떤 주택을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바로 뭐라고 합니다. 상향 여과에서 가난한 집에서 이사 가게 되면 그것은 뭐가 된다? 바로 하향 여과, 아래로 간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이제 한자 적용하게 되면 이게 헷갈리게 됩니다. 그거 아니고요. 바로 저소득층이 이사 가서 이용을 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 하향 여과. 그 다음에 고소득층이 이사를 간다라고 하면 그건 어떻다? 상향 여과라고 하는 요 용어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 문제에서 주택의 질이 전반적으로 상승한다라는 이 개념이 출제 쟁점이 된 바가 있으나 전통적인 출제 영역에 있어서는 바로 하향 여과,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현상 틀리게 뽑아주고요. 상향 여과라고 하는 거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현상 이렇게 이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여과라고 하는 건 뭐야? 좋은 거 나쁜 거 무조건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향 여과 저소득층이 어디 가서 주택을 사용하는 현상, 그 상향 여과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현상. 자, 그러면 하향 여과가 됐든 상향 여과가 됐든 이거 잘 돼서 가는 겁니까? 못 돼서 가는 겁니까? 당연히 잘 돼서 가는 거야. 아까 좋은 거라고 그랬어. 여과라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의미를 새기게 되면 저소득층이 잘 됐어요.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소득 증대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 인해서 기존에 형편이 어려울 때는 갈 수가 없었던 기존의 과거의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주택을 이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현상,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하향 여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어떤 저소득층 주택이 하나가 있었고요. 어떤 마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소득층 주택이 있는 동네가 있었다. 근데 이 중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복권 당첨됐나? 뭐 일이 잘 됐어. 수입이 늘었어. 그래서 이 좀 낡은 집을 놔두고 자, 조금 더 형편이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현상.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바로 하향 여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갈 때 기존에 있는 집을 버리고 가지는 않겠지요. 자, 중개업소에다 부동산 시장에다가 이것을 매물로 내놓고 이걸 팔고 이쪽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향 여과 현상이 활성화되게 되면 저가 주택의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급, 경제론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신축을 해서 공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테고요. 기존에 재고라고 부르죠. 재고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부동산 시장에 내놓는 것도 어떻다? 공급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향 여과 현상, 저소득층 주거지에 살던 사람이 소득이 증대돼서 고소득층 주거지로 이사 가게 되면은 이때는 기존의 저소득층 주택, 낡은 주택이 시장 매물로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저가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향 여과라는 개념. 자, 아까 우리 여과는 좋은 거 나쁜 거 다 좋은 거야. 상향 여과라고 하는 거 어떤 주택을 누가 고소득층이 사용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상향 여과. 자, 잘 돼서 가는 거야? 못 돼서 가는 거야? 자, 잘 돼서 가는 거야. 다시 갑시다. 어떤 주택이 저소득층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층 주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고소득층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저소득층 주택으로 이사를 갑니다. 망해서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잘 돼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바로 뭐라고요?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때문에 기존에 낡았던 주택이라고 하는 걸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자 공급을 하는 그런 상태, 이걸 이름하여 뭐라 그런다? 바로 여기에 이사를 가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바로 상향 여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표현을 할 때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저소득층 주거 지역의 주택에 대한 보수 비용보다 재개발을 통한 가치 상승분이 더 큰 경우 저소득층이 사용한 주택을
고소득층이 사용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바로 뭐라고 한다? 상향여과라고 하는 거. 해서 어찌됐든 하향여과 그리고 상향여과가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주택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 주택 시장에 관한 주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파트에서는 하여튼 지금 16년 동안 나왔던 쟁점 전부입니다. 이게 바로 주택시장 관련해서 주거 분리라고 해서 형편 따라 말 살고 있는 동네가 달라지게 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정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면 그건 뭐가 된다? 주거 분리. 이쪽은 고소득층, 자 이쪽은 저소득층. 자 특정한 시점에 딱 사진을 찍어갖고 여기는 형편되는 동네, 이쪽은 좀 가난한 동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주거 분리.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자 외부 효과 때문에 고소득층 주택 중에서 저소득층 주택에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는 어떻다? 바로 할인돼서 거래된다. 이에 비해서 저소득층 주택 중에서 고소득층 주택에 가까운 지역은 어떻다? 할증되어서 거래된다. 이건 이제 딱 특정한 시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름하여 주거 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한편 고소득층이 자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이사 가게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고소득층이 이사 가니까 상향여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 인해서 기존의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고 과거에 고소득층이 살고 있던 주택에 이사 가게 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하향여과. 그래서 하향여과와 상향여과가 진행이 되게 되면 주택의 질은 어떻다?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 정도가 주택 시장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자, 1분만 끊었다가요. 다음 주제 바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